자, 두 번째 단원이고요. 일단 요거 하면은 3학년 1학기 개념은 끝나는 거예요. 일단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자, 일단 용어 개념 정리를 하나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풀었던 공부했던 내용이 주된 내용은 기본적인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에 대한 형태를 공부하고 그 녀석을 x축 y축으로 평행 이동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죠.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 해가지고 꼭지점의 좌표가 p, q 축의 방정식이 x는 p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단 말이지.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내가 개념부터 처음 써줬을 때는 식을 이렇게 써준 적이 없고 이렇게 썼단 말이야. 기억나요? 그래서 a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이런 얘기 떠들었었죠? 네. 자, 그럼 이 단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를 하냐면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긴 형태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할 거고 특징을 분석할 거야. 자, 그럼 일단 둘 사이의 관계는 당연히 둘 다 2차 함수예요. 왜? 전개하고 안 하고 2차 함수 형태, 오변이 2차식 형태가 되는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고요. 얘는 그 자체로서 오변이 2차식이니까 y에 관한, x에 관한 2차 함수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굳이 표현하면 너네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이 형태를 괄호를 풀어헤쳐. 그거를 보통 우리가 전개한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풀어헤쳐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았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만 학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걸 다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완전 식을 변형하는 거지, 굳이 따지면. 인수분해. 자, 그럼 이 단원에서 이제 뭐를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공부하라. 일단 명칭어는 우리 공부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었던 이렇게 생긴 식의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저건 변형형 형이에요? 자, 얘는 일반적인 2차 함수 형태다라고 해서 일반형이라고 그래요. 그럼 저건 동네형이에요. 넌 맞을형.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너도 잘 봐라. 맞으세요. 그럼 이 단원의 핵심은 봐라. 오, 되는데? 이 단원의 핵심은 이 단원의 핵심은 이 형태가 주어져 있으면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하고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아도 이 식에 대한 특징을 좀 분석을 하겠다는 거. 조금 얘기할 게 많아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봐라. 자, 지금 보세요. 일단 변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빨간색에다가 나가 식변형 강조한 이유가 있어. 이 식을 이런 형태로 변형하는 걸 일단은 연습을 할 거야. 잘 봐.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변형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네 2차 방정식 공부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두 가지를 공부했었다.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하면서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게끔 변형했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방식이 그 계산 과정을 근해 공식으로 함축해서 공식화해서 공부했었죠. 맞나요? 그러면 그 제곱근의 형태로 식을 변형하는 과정 자체가 여기에서도 또 나와. 왜 그러냐면 얘는 완전 제곱의 형태가 없어. 괄호의 제곱 이런 형태가 없는데 얘는 요것만 손바닥으로 가리면 x-p의 괄호 제곱이 완전 제곱식의 형태잖아.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꾸는 걸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2차 함수도 똑같이 변형하는 연습을 해야 되죠. 이게 좀 귀찮아. 자, 근데 계산 과정이 유사하다는 걸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잘 봐라. 얘 근해 공식 증명해봤죠. 기억하고 있니? 예. 자, 양변을 a로 나눴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1창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뺐지. 예. 자, 그럼 2a분의 p 맞니? 예. 그걸 더하고 뺐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됐고, 요거 넘기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자,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니네가 이걸 제곱근의 개념을 이용해서 정리한 다음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자, 루트 씌워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2a분의 b 넘겨가지고 통분하면은 그게 근해 공식이었죠? 예. 네. 자, 그래서 근해 공식은 니네가 다 알아.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 니네가 이렇게 안단 말이야. 저거 자, 왜? 식변형하는 것도 10번 써야 돼. 알죠? 아, 이거는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하세요. 자, 이건 암기사항은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 식을 써드린 만들려고. 이유는 근해 공식 계산했을 때랑 비슷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럼 이제 2차 함수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나는 이제부터 뭐를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은 일반형의 2차 함수 형태를 표준형 모양으로 바꿔볼게. 자, 그럼 봐라.
2차 방정식은 등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을 A로 나눈 표현이 가능했는데 2차 함수는 등식은 아니야.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양변을 뭘로 더하고 나누고를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변형하는 과정상에서 이 녀석을 양변으로 A로 나누는 게 아니라 자 얘랑 비교해 보세요. 얘는 괄호 앞에가 A로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숫자를 전체 식을 A로 묶어. 근데 묶는데 상수한 고전까지만 묶어. 자 근데 이거 비교해 봐봐. 여기에서도 완전 제곱식 바꾸는 과정상에서 C는 계산을 하지 않았지. 넘겨버렸잖아. 자 이렇게 넘겨서 정리했었잖아. 이해됐니? 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할 때 기존에 있던 상수항은 써먹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A로 묶는 걸 1차항까지만 묶어. 그 다음에 똑같아.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마찬가지로 더하고 빼요. 그러면 2A분의 B인 거 맞니?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C를 그냥 냅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에 자 완전 제곱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되겠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마찬가지로 돼요. 그럼 어떻게 되니? X 더하기 2A분의 B 이렇게 되겠지. 자, 아이고 이거 A를 안 썼구나. 미안하다. A를 안 어쩐지 묶었네. 뭔가 안 썼어. 이상했어요. 네, 미안. 자, 이러면 되죠? 맞죠? 예. A로 묶었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잘 봐. 지금 바꾼 과정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이거는 계산 안 했다고. 그럼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거 계산하면 4a제곱분의 b제곱 맞나요? 그러면 이거를 밖으로 잡아 빼. 왜 그러냐면 완전 제곱식하고 a만 붙어있지 그 이외에 어떤 것도 a랑 붙어있지 않아. 그러면 얘랑 얘만 붙어있어야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하고 a만 붙어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끄집어내야 돼. 자 근데 잘 봐라. 얘가 a랑 묶여있죠. 애초부터 대괄호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 아까 말한 대로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이란 말이지. 그럼 이거를 대괄호 탈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a를 곱해가지고 탈출해야 돼. 그치? 기본 계산이잖아. 그래서 a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얘는 냅두고 a를 얘랑 곱해버려. 마이너스 4a분의 b 자 이거 제곱이었죠. 자 b제곱 플러스 A제곱 아니에요 밑에? 네? A에 여러분 밑에 A 4A 제곱이요. 4A의 제곱 아니에요? A를 곱하면 예? A 날라가잖아. 곱했잖아. A 곱했잖아. 쌀이? A 곱했잖아. 자, 그래서 굳이 이쁘게 정리하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통분해서 이렇게 정리했죠? 그럼 얘도 네. 여기를 통분합니다. 마이너스까지 묶어가지고 통분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통분이 해버립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요. 일반형의 형태를 표준형의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게끔 변형한 거.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얘랑 봐봐.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전체가 Q의 의미를 갖는 거야. 자, 그럼 해석해보자, 얘들아. 자, 이게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 건데 그러면 현재 표준형으로 바꾼 거 상에서 정보를 한번 캐내볼게. 자, 이거 동그라미 내가 2번을 안 했거든. 뭐가 복잡하네요. 계산이 복잡하죠. 자, 근데 이거는 암기사항까지는 아닌데 계산하는 테크닉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번까지 쓸 필요는 없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한두 번 정도 써요? 그냥 한두 번만 본인이 한번 증명만 한번 해보고 넘어가. 자, 그럼 이 녀석의 꼭지점 찾아볼게요. 자, 앞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쓰면 돼요. 왜 이 식을 이렇게 바꿨냐면 기본적으로 니네가 이 단원 그래프 그리는 거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그 그래프 그릴 때 꼭지점도 찾아야 되고 뭐 y절편도 찾아야 되고 그래프의 모양도 찾아야 되고 세 단계 얘기한 거 있죠. 근데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일반형의 형태에서는 꼭지점이 뭔지 빠르게 판단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찾는 거야. 자, 그럼 꼭지점이 어떻게 되냐면 괄호 안을 0 만드는 숫자가 마이너스 2a분의 b 맞나요? 예. 자,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지점의 x좌표이고 자, y좌표는 뒤에 붙어있는 거 통째로 y좌표. 4A. 자, 이제 잘 들어라. 내가 추가분하는 걸 보세요. 지금 내가 y좌표 쓰고 있는데 빨간색으로 안 썼지. 자, 얘는 안 외워도 돼. 왜 안 외워도 되냐면 x좌표는 무조건 외워. 근데 이유는 단 하나야. 첫 단원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 꼭지점의 x좌표가 뭐랑 똑같아? 축의 방정식 숫자랑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축의 방정식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까 니네 심화 문제도 풀어줬지만 대칭성이 데칼코마니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형 문제 풀 때도 데칼코마니는 계속 써.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그 축을 의미하는 이식은 너무나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럼 언제 쓰는 거예요? 표준형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일반형에서 축을 빠르게 찾아내기 위한 공식이에요. 뭐라고? 표준형에서는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계산이 돼. 근데 일반형에서는 이 모양으로 변형해서 찾아야 되다 보니까 물론 할 줄은 알아야 되는데 좀 번거로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이하는 접근 과정상에서 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니네가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첫 번째, 변형하면 돼. 두 번째, 공식에 의존해가지고 축의 방정식을 빠르게 찾아내면 돼. 그런 공식이 뭐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a랑 b는 뭐야? 2창의 개수랑 1창의 개수죠. 예. 맞나요? 자, 그래서 축만 빨리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 공식을 써가지고 빠르게 접근을 하십시다. 자, 적용하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저 녀석이 우리 오늘 공부한 게 일반형이라고 그랬잖아.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접하고 보기 좀 애매한데 상대적으로 좋은 거야. 자, 우리 아까 절편 찾을 때 계산 어떻게 했냐? x에다가 0 대입해서 계산했죠? 근데 일반형 형태로 나와 있을 때 일반형 형태로 계산했을 때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그냥 상수항이 곧 뭐가 돼? y절편이 되거든. 맞니? 근데 이게 1차 함수 때 상수항하고 똑같죠? 네. 1차 함수 때도 상수항이 y절편이었잖아. 근데 그게 2차 함수도 되긴 돼. 근데 언제 되냐면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에서의 상수항이야. 자, 이거 헷갈려하면 안 된다. 표준형은 뒤에 붙어있는 q는 y좌표지 상수항이 아니죠. 왜? 전개하면 완전 제곱식 안에 있는 p가 제곱돼가지고 뭐 계산돼가지고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숫자 q랑 만나서 전체가 상수항이 되는 거지. 이 녀석은 풀어야 쳐서 전개를 한 거잖아. 계산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상수항 자체가 무조건 뭐가 되냐면 y 절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헷갈려하면 안 돼.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일반형일 때 y 절편은 상수항 c가 된다. 그럼 뭐를 조심해요? 표준형에서 여기 써있는 문자 q가 y절편이 아니다 라는 거. 이거 은근 헷갈려 하는 거야. 처음 공부할 때 일반형에서의 상수항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조심해야 돼. 자, 그럼 이 변형하는 거는 뭐 문제 푸는 건 사실 빈칸 채우기 식으로 많이 나오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보세요. 얘네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공부하실 때 변형하는 연습했지?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얘들 연습을 좀 해야 돼. 근데 제곱근 했을 때 얘네가 한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아. 잘 봐. 일단 뭐부터요? 상수항 이전까지만 해서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어낸 거예요. 그럼 이거 이게 묶어요. x의 제곱 플러스 6x 되는 거 맞나요? 네. 상수항은 저 멀리 빼내버리고 오.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한 건 항상 어땠어? 1차항의 개수에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잖아. 9. 자, 9죠. 그러니까 반의 제곱이 9를 더하고 빼기 빼요. 하면 되니까. 자, 그럼 완전 제곱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으로 무조건 바뀌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2의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라고 마이너스 9를 그냥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2에 묶여있지. 그러니까 2를 곱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마이너스 5 곱하기 2 한 다음에 원래 있던 상수항하고 더해줘야 되는 거. 자, 그 마이너스 23 되죠? 자, 그래서 찾아내면 꼭지점의 좌표가 괄호 안을 못 만드는 숫자 마이너스 3 그리고 y좌표는 마이너스 23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축은 어떻게 계산해?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이다라고 바로 찾을 수 있지. 자, 그럼 만약에 이거 외워야 된다 했죠? 빨간색은 외워야 되는 거야. 공식도 적용해 볼까? 축만 빠르게 찾고 싶어 문제 풀이하면서. 그러면 공식의 의존을 만약에 한다면 A, B, C를 보세요. A가 2고 B가 10이죠. 그럼 공식이 마이너스 2 A분의 B였지? 그러면 마이너스 2 A분의 B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저 묶은 걸로 해도 돼요? 아니 원래식에서 해야 돼. 원래식에서. 자,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똑같이 숫자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언제 쓰냐면 축을 빠르게 찾아내고 싶을 때는 쓰는 거야. 근데 전체적인 식의 형태 다시 말하면 그래프를 나는 그리고 싶어.
라고 했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 근데 이 변형하는 거 우리 연습해야 된다고. 자, 됐죠? 그 다음. 야, 그러면 y절편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누구의 상상이라고? 일반형의 상상. 이거를 어디 갔어? 이걸 y절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알겠죠? 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책에는 가볍게만 언급되어 있는데 머리 어지러워요. 이차함수 도 1차함수와 마찬가지로 절편의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 그 얘기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형에서 절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절편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자, x절편 계산할 때는 일단 어떻게 계산해? y에다가 0 0을 집어넣어야 넣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자, 그랬을 때 x값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생각해봐라. 자, 이거 순서를 잘 봐. 앞에 잘 보세요. 약간의 논리적인 얘기가 나와. y에다가 0을 대입해가지고 찾아내면 된다고 했다? 1차 함수 때 2차 함수도 똑같아. 그러면 y에다가 0을 대입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되어버리지. 맞니? 무슨 식이 되냐 그러면? y는 2이 아니라 y에다가 0을 대입했더니 함수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2차 방정식이 되버려. 2차 차방. 자, y가 0이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야. 왜 대입했어요? x절편 찾고 싶은 거야. x절편은 y에다가 0을 대입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맞나요?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됐을 때 저 방정식에 뭐를 찾아내면 되냐면 해를 찾아내면 돼.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 x절편이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저기서 근해 공식 쓸 수도 있겠네. 자, 필요하면 근해 공식도 써야 되는데 중상 과정에서는 그 정도까지 하는 건 잘은 나오진 않아. 있기는 하지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쌤은 자, 시험 문제 내실 이거를?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다행이다. 자, 보세요. 이걸 그림으로 우리 판단해 보자. 얘들아, x 절편이 의미가 뭐냐면 x축하고의 교점이지. 오케이? 잘 봐. 이게 x축이에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두 개를 한번 다 얘기해 보자. 만약에 이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이야. 그럼 x축하고 만나면 교점이 어떻게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제일 많이 생기면 두 개까지 만나겠지, 이렇게. 근데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 꼭지점에 있대. 근데 안 만날 수도 있겠지. 네. 자, 이해됐니? 잘 봐. 그럼 x축하고의 교점이 몇 개냐면 얘는 두 개야. 얘는 한 개고 얘는 없어. 잘 들어. x절편 내가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방정식의 근이래. y에다가 0을 넣으니까 결국에는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게끔 자연스럽게 계산 과정이 이어진단 말이야. y에다 0 대입해야지 x절편이잖아. 맞나요? 이해됐나요? 그랬을 때 그림을 봤더니 얘는 x절편이 몇 개야? 두 개. 근데 x절편은 방정식의 근이래. 자, 그럼 방정식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x절편이 두 개라는 얘기는 방정식의 근이 몇 개라는 걸까요? 두 개. 두 개라는 거야. 자, 그래서 x축하고의 교점 x절편이 이렇게 두 개가 되면은 이게 곧 뭐냐면 방정식의 식의 해의 개수와 근의 개수와 똑같아. 판별식 쓸 아, 수도 얘는? 있어요? 한 개야. 자, 그렇죠. 우리 알고 있죠. 얘는 그러면 해가 없어요. 그럼 우리 방정식 때 잘 얘기했어. 해가 두 개이고 해가 한 개고 해가 없다. 이렇게 해의 개수를 따질 수 있는 도구는 사실은 판별식이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네. 자, 그래서 해가 이렇게 두 개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D는 크다. 0보다 이렇게. 크고 서로 다른 두 분이라고 우리 판별식 때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저건 중근이고 D는 0. 얘는 중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다라고 공부했었죠. 자, 얘는 D는 해가 0보다 때문에 작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것도 분석이 가능하겠지. 자, 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x절편 계산하는 과정상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튀어나온다? 2차 방정식 공부했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합시다. 네.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위로 블록도 사실 똑같아. 자, 그냥 그림만 이해하고 넘어가. 자, 위로 블록이어도 마찬가지로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세 가지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저거도 자, 그거예요. 얘도 똑같아. 얘도 x축하고의 교점이 두 개, 한 개 없어.
자 그럼 얘는 해가 두 개니까 판별식이 뭐다? 0보다 크다. 얘는 판별식이 0 0이다.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똑같이 밑에 쓴 거랑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알겠죠? 그래서 결론 x절편 계산할 땐 방정식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게 최종 결론이에요. 자 이해됐죠? 이해됐죠? x절편의 개수 구하는 것도 나와요. 나올 수 있어. 그때 아, 방정식의 이걸. 접근이 가능해. 자 근데 책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아니. 원래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2차 함수 단원인데 내가 지금 방정식 얘기를 갑자기 막 떠들고 있지. 요거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들어가는 건 사실은 고등 개념이야.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 왜? 0 대입했더니 자연스럽게 2차 방정식이 됐잖아. 네. 2차 방정식 때 판별식이 있다라는 걸 모르진 않잖아. 그러니까 적용은 가능해. 근데 니네가 고등학교 진도 들어가면 처음부터 내용이 막 어렵지는 않아요. 중학교 때 했던 거 복습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살을 덧붙여서 개념을 좀 더 확장하는 거가 주된 내용이야. 물론 한 초중반까지만 그래. 뒤로 가면 이제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중학교 때는 이거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 2차 함수니까 당연히 그래프로 생각해. 그래프로 접근해야 돼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이 그림 보고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만약에 이 사람이 방정식의 개념을 몰랐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걸 캐치를 못했어. 이 사람은 그래프로만 풀었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죠. 아래로 부르게. 현재 x축하고의 교점 x절편이 몇 개다? 두 개지. 그때 이번엔 어디에 주목하냐면 꼭지점에 주목해. 있죠. 아래로 부르기 때 보니까 꼭지점에 y좌표가 음수거든. 얘는 양수다? 그건 알겠지. 네. 얘는 영이에요. x축 위에 있으니까 0이야. 그럼 뭐를 알 수 있냐면 아래로 불렀을 때 만약에 x축하고의 교점이 두 개인 걸 판단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은 판별식을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 방식은 꼭지점에 y좌표에 주목을 해서 근데 암기 사항이 아니야. 얘들아 내가 그림을 왜 그려진지를 이해해야 돼.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자. 첫 단원부터 계속 얘기했지. 2차 함수는 어려운 건 그림 그려서 판단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런 거 있잖아. 아래로 볼록일 때 x가 만약에 2가 축이면 2보다 작을 때는 x가 커지면 y도 작아지고 x가 커지면 y가 커진다. 이거를 글씨로 써서 외우라고 했냐? 아니요, 아니죠? 그림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림 한 번만 머릿속에 그려보든지 옆에다가 한번 그려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죠?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써서 암기하는 게 아니야. 그림으로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럼 그림만 보고 이해하면 돼. 암기 절대로 하지. 자, 얘는 y축이자 y절편이랬나? 꼭지점의 y좌표가 0이죠. 그럼 아래를 볼록인데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면 그때는 x축하고의 교점 절편이 몇 개다? 한 한 개. 개다.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가 양수면 되버리면 x축에서 붕 떠 있는 거야. 그래. 없어요. 그러면 교점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겠지. 그래서 그때는 해가 없다가 아니라 x절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내가 앞단원에서 문제 풀 때 얘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그래프들은 y축하고 무조건 만나. 폭이 아무리 좁아도 y축하고 무조건 만난다 그랬죠? 예. 근데 x축하고의 교점은 안 생길 때도 있어요. 생기면 최대 2개까지 생기고 안 생길 때도 존재한다라는 또 특징이 있어요. y절편하고의 차이점이죠. y절편은 무조건 교점 생겨. 한 개. 근데 x절편은 한 개 생기지 당연히. x절편은 안 생길 때도 이렇게 있어요. 그림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분석하자. 위로 볼록일 땐 마찬가지 꼭지점에 주목해봐. 앞에 보세요. 자 위로 볼록일 땐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여야지만 교점이 2개가 존재하네. 자 이해만 하라고. 자 0일 때는 하나에서 한 개가 생기네. 자 그럼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x절편이 하나일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라는 공통점이 생기죠. 이렇게 자 이런 부분만 이해합시다. 얘는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다. 그때는 교점이 생겼어 안 생겼어? x축보다 그래프가 너무 아래 그려지니까 x축하고의 교점이 생기지 않아. 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보자. 몇 개까지 있어요. 글쎄요. y절편도 얘기해야죠. 끝인가 그러면? 자 보아라. 결국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의 최종 결론은 자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결국 중3 때는 2차 방정식의 개념으로 하는 것도 상관이 없지만 굳이 중고학교 때 강조하는 건 꼭지점의 y좌표 기준으로 x절편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도 사실 따져야 되는 거지. 아래로 볼록일 때랑
위로 볼록 일 때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꼭지점의 y좌표와 그래프의 모양만 가지고 자, 뭐를 알 수 있냐면 x절편이 몇 개인지 따질 수가 있다. 하지만 암기가 아니라 그림으로 판단하자. 오케이? 그림으로 판단하자라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리고 y절편은 얘기할 게 뻔해서 사실 할 게 없어. 안 해도 돼요? x절편이 굳이 이걸 내가 지금 이 x절편을 따로 얘기해 준 건 이 내용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사실. 방정식으로 접근해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번호가 3번 3번이냐? 네모 3이든 동그라미 3이든 3이. 자, 아까 말한 것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1차 함수는요. 자, 니네 생각해볼래? 1차 함수 공부했을 때 x절편이랑 y절편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 다 있었어요. 1차 함수는. 이 1차 함수는 x절편, y절편이 항상 있어. 항상 있다고 이게. 아 참 진짜. 알겠어. 자, 근데 2차 함수는 방금 말한 대로 x절편을 없을 때도 있다. 두 개일 때도 있고. 근데 아까 말한 y절편은 무조건 존재한다 했죠? 예. 자, y절편만 항상 존재. 3참수는요. 글씨를 너무 이상하겠어. 알아보자. 못 알아볼 것 같네요. 다시 해주세요. 알아보자. 자, 보세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y는 이 단원이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이 많이 나와요. 알았죠? 자, 그래서 필요하면 표준형으로도 바꿔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나오고 완전 제곱이 없어요. 이 단원은 아예 없어요. 계산을 니네가 해야죠. 자, 그럼 이 녀석의 절편들이랑 자, 하나를 더 물어볼게요. 일단 x절편 x절편 한번 계산해봐. 두 가지 시선이 가능하고 일단 계산을 하고 싶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y에다 0 대입해서 니네가 찾아야 돼. 그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그게 무조건 뭐가 된다? x절편이 돼. 그럼 계산 인수분해 되죠? 자, x 마이너스 3이지. 그 다음에 x 플러스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 또는 마이너스 1이 해가 나오는데 그게 곧 뭐가 된다? x절편. 자, 따라서 자,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절편을 그냥 바로 찾을 수가 있다. 자, 근데 이걸 찾으면 뭐가 좋을지 알겠니? 그림을 딱 그려보는 거야. 자,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 일단 최고 차역에서 양수죠. 그럼 아래로 블록인 건 우리 알잖아. 근데 x축하고 만나는 게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만나는데 그럼 여기랑 여기에서 만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림이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만나는구나라고 그림을 좀 더 정교하게 그릴 수가 있어. 왜? 절편은 x축하고의 교점이니까. 이거는 식상 건드린다. 알았지? 건드리지 말고.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y절편 찾아보죠. 자, y절편은 x에다 0 대입해야 되는데 일반형에서는 상수항이 곧 y절편인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마이너스 3인 걸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 그럼 보통 나오는 게 함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보는데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x축과의 교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봐요. 그럼 구할 수 있죠. 그림도 친절하게 그려줬잖아요. 하나, 둘, 셋, 네 칸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4입니다. 라고 판단도 할 수 있어요. 자, 물론 x축과의 교점을 찾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겠죠. 왜? 수직선 사이야. 거리 아니니 사실. 맞니? 그래서 계산하는 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가지고 이게 나왔다라고도 생각해도 돼. 자, 알겠습니까? 무슨 말하는지. 예. 그죠? 다음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만 좀 지워보고 예제 하나부터 풀어보자. 이거 써먹는 거 생각 한 번만 해보자. 지금 내가 여기다가 써준 건 결국에는 x절편을 찾을 거면 방정식의 해를 찾아야 돼, 얘처럼. 근데
x축하고의 교점, x절편의 개수를 찾기 위한 도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얘기한 거야. 자, 그거를 한번 풀어볼 거야. 자, y는 쌤. 자, 얘도 일반형이죠. 네. 맞나요? 자, 이 녀석에 자, x축과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자, 위한 k 값을 찾아보래. 자, 많이 쓰면 팔 안 아파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쓰세요? 안 아파도 하는 거지. 팔 아파. 내가 팔 내린지 모르겠네. 아프다 하면 진짜 아플까 봐요. 진짜 아파.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래프를 봐라. 자, 식을 봐라. 최고 차이 계수가 지금 이거 양수지. 그럼 아래를 볼록이니까 이 그림을 머릿속에 탁 떠올리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근데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했으니까 요 그림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니까.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y축의 y 자 꼭지점에 y좌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다 해봅시다. 자, 교과서적인 풀이는 꼭지점에 y좌표를 풀어야 돼. 꼭지점에 y좌표가 두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자, 근데 문제는 이거 일반형이죠. 일반형은 꼭지점을 빨리 찾아 못 찾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다가 주저리 써놨었던 표준형으로 바꾸는 계산을 얘를 또 해야 돼. 귀찮지. 근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풀려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이거 표준형으로 바꿀게. 바로 하자. x의 제곱 더하기 4x가 됐고, 자, 뭐를 더하고 빼요? 1창의 개수의 절반 2의 제곱이니까 4를 더하고 빼는 거죠. 예. 자, 근데 계산 과정에서 잘 봐라. 묶는 거 안 했지? 예. 왜 안 묶었죠? 왜냐면 얘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묶을 게 없어. 1이 아닐 때만 묶는 거야. 알겠죠? 얘는 2차 방정식 제곱근을 이용한 방정식식 변형했을 때도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거는 바로 안전제곱식으로 바꿨어. 근데 1이 아닐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묶는 게 아니라 사실 나눴죠. 정확하게는. 자, 얘는 묶는 걸 할 필요가 그래서 없어. 자, 그럼 계산. 마이너스 k랑 플러스 6이 원래 있었다. 그럼 안전제곱식은 여기만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잘 봐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자, 플러스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예. 자, 그럼 꼭지점의 y좌표는 누구야? 이거지? 예. 그럼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네요. 자, k가 2보다 자, 초과지, 초과. 자, 2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자, 이게 첫 번째 풀이인 거고 두 번째 풀이는 계산을 해보니까 방정식의 근이 어쨌든 x절편이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방정식의 개념으로 풀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다? 실근이 자, 방정식의 근이 두 개다 라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쓰겠다는 거였어.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y에다가 0을 딱 대입해. 왜? x절편 찾을 때 기본 방식은 y에다가 0 대입하는 거잖아. 자,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풀겠다라는 거냐면 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k 더하기 6은 0이라고 방정식으로 자연스럽게 바꾼 다음에 이 녀석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a c였죠? 0 나지? 대가 0보다 크다를 풀겠다라는 거야. 근데 계산하면 이게 나와. 똑같이 나와. 알겠죠? 책에는 이 풀이는 안 나와 얘들아. 근데 책에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만 쓰라고 나오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꼭지점에 y좌표 찾기끔 나와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알아는 더. 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거 해보자. 영어 3번 개념사항은 두 번째 페이지겠다. 이래 책에 있는 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할 얘기가 많아요. 아. 칠판 하나 꽉 채우면 끝납니다. 똑바로 앉아있을까요? 쌤 지금까지 저만 대답했죠. 하여튼 이것들 개념 수업만 하면 돼. 이 얘기를 저번 반에서 수업할 때 예의사실 때 얘기한 것 같은데. 뭐예요? 이것들은 개념 수업만 하면 잘 알아. 저만 대답했으니까 저만 음료 사주세요.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잘 듣고 잘 답변. 잘 듣고 잘 갔다고요? 오늘은 특기 줄래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언제인 줄 알아? 언제 앉았는데 집에서 안 자냐? 팩트 만드는 거. 세영이는 안 자죠. 먹을 때라서. 저는 안 줘요. 먹 때리는 것도 아니고 딴 데를 보고 있지. 맞아요. 더 나쁜 놈인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목대리. 이거 참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고딩도 이거 참 못하더라고. 저만 대답해요. 알았어. 안 물어봤어. 알겠어. 자, 일반형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얘기야. 잘 들어라. 자, 이거를 저 칠판 하나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자,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일반형이래. 물론 a는 0은 아니야. 그때 a, b, c의 역할을 하나하나씩 따져볼게. 그럼 일단 니네가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C. a의 역할은 아니네.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 그렇죠.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죠. 그거를 정리만 한번 해보자. 자,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고 a가 음수면 위로 블록인 거 우리 알지? 네. 그 다음에 절대값에 따라서 절대값이 커지면 그래프의 폭이 점점점 좁아져. 좁아진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단면에서 공부했던 거죠. 따라서 a는 그래프의 모양 모양을 결정한다. 계속 떠들고 있는 거지. 그래프의 모양을 모양을 결정한다. 자, 이건 새로운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했어. B하고 C를 얘기해보자. 그 중에 C 먼저 얘기하자. C는 일반형에서의 상수항은 y절편인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C는 자, 그러면 상수항.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C가 숫자이기 때문에 실수값이란 말이야. 그럼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별로 안 어려운 게 C가 만약에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를 생각하면 아래로 블록일 때만 생각해볼게. 아래로 블록인데 상수항이 다시 말하면 y절편인 거죠? y절편이 양수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지? 물론 꼭지점이 어디 찍히냐에 따라 저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y축하고의 교점의 위치가 양수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겠지. 알겠죠? 그 다음에 자, y축하고의 교점이 만약에 0이 되면 y절편이 어디 생겨? 원점을 딱 지나가게끔 그리는 아래로 블록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야. 자, 아래로 블록 기준으로만 얘기하고 있다. 알겠니? 그 다음에 c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x축보다 아래쪽에서 만나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서 자, 아래로 블록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네. 자, 그래서 결론 c의 역할은 y절편이라서 자, y축과의 자, 교점의 위치를 뜻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럼 주된 내용은 이제 B야. B의 역할에 주목해야 돼. 제발. G는 없어요. 자, 책에 다 나와 있긴 해. 잘 들어라. 내가 아까 외우라고 했던 공식이 추계 방정식에 해당하는 공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었죠? 아니, 이것도 공식화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숫자야 이거. a, b 개수였잖아 얘들아. 그럼 계산이 가능했지 아까 예제해봤던 거. 그러면 이 녀석의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중학교 2학년 거 혹시 모르니까 잠깐 얘기 좀 해보자. y축은 x는 0이라고 식 쓸 수 있었죠? 그 네. 다음에 x는 2라는 직선은 x좌표가 2인 점들 뭐 하는 거지? 네.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은 마이너스 2인 점들 뭐 하는 거지? 근데 네. 위치에 주목해봐. x는 그러면 y축하고 겹치죠 당연히. 예. 네. 근데 x는 2라는 직선은 축이라고 생각하면 y축보다 오른쪽에 그려지지.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은 왼쪽에 그려지지.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양수면 y축보다 오른쪽인 거죠 당연히. 음수면 y축보다 왼쪽에 그려지는 거란 말이야. 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잘 봐라. 내가 이걸 해준 이유가 있어.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한 거의 이유는 뭐냐면 이 녀석 숫자래. 그럼 이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y축, 자, 축의 방정식, 축의 위치가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아니면 y축 그 자신인지 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눠볼게요. 만약에 첫 번째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작아. 계산해봤더니 자, 그럼 계산해볼게. 그럼 축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야? 좌표가 있었을 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축이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음수니까. 근데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0이라는 얘기는
a분의 b 자체가 0보다 크다라고 되는 거 맞나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한 거야. 이 표현을 처음 보는 거 아니지 않냐? 이게 무슨 뜻이니? 언제 봤어? 무슨 적 A 그 문자식 1학년 과정에서 많이 나왔었지. 이게 무슨 뜻이야? A하고 B의 B의 부호가 부호가 그래 같아요. 그 얘기한 거야. 자 얘는 A와 B의 부호가 같다라고. H. 그리고 당연히 A는 예초부터 출처가 2창의 개수니까 0이 될 수 없죠. 맞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분수 모양이니까 분모는 당연히 0이 될 수 없죠. 네. 자 너무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뭐가 있느냐? 마이너스 2a분의 b가 자 0이야. 그러면 얘는 축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x는 0이라는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얘는 축이 곧 y축이 되는 거겠지. 맞나요? 그 녀석이 x는 0이었으니까. 자 그럼 그땐 양변에 이것도 마이너스 2를 곱하면 a분의 b가 0이 되죠. 자 근데 분모는 0이 절대로 안 되는 거 알고요. 당연히 누가 0이 돼야 되냐면 b가 0이 돼야지만 전체가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주황색도 그림이랑 접목해서 잘 봐라.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양수가 될 수도 있지. 예. 자, 그럼 얘는 일단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겠어? 축 자체가 양수의 숫자를 가지니까 y축보다 오른쪽이 그려지는 거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계산하게 되면 a분의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럼 얘는 a하고 b의 이번에 부호가 반대인 거지. 다르다죠. 우리치. 자, 그럼 내가 여기다 한 걸 그림 하나로 마찬가지 다 한번 그려볼게. 자, 좌표예요. 첫 번째 그려진 게 뭐야? 축이 y축보다 왼쪽에 그려진 거지. 잘 들어라. 축이 y축보다 왼쪽에 그려졌어. 아래로 걸로 기준을 얘기할게. 그러면 그림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예. 이때가 언제예요? A하고 B의 부호가 같을 때에는 축이 왼쪽에 그려지는 거야. 다음 얘 먼저 얘기하자. 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그려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아래로 볼록 스타일이다 라고 했을 때 그림이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지? 그럼 이때는 축이 언제다? Y축보다 오른쪽인데 그때의 A하고 B의 부호가 다르대. 이 그림을 내가 여기다 다시 그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B가 0이면 축이 어떻게 돼 있어? Y축 그 자신이 돼버린대. Y축 그 자기 자신이 돼버린대. 그래가지고 그림은 아래로 볼록 스타일을 마찬가지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뭐지 둘이 겹쳐져 있는 문제야. 네네. 그거 말-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자, 결론이 뭐야? 얘는 A하고 B의 부호가 같다. 같다고 얘기했죠? 얘는 다르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쓴 거 잘 봐라. 외우기 편하라고 내가 말장난 한번 쳐볼게. 어떻게 되냐면 A하고 B의 부호가 같지. 축이 어디 있어? Y축보다 왼쪽에 있지. A하고 B의 부호가 다르대. 축이 어디 있어? Y축보다 오른쪽에 그려져 있지. 자, 그럼 이거를 사자성어로 줄여보세요. 그만큼 외우기 좋은 식이 없어. A하고 B의 부호가 같대. 축이 어디 있다고요?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다. 왼좌 알지? 좌우지. 자, 그럼 왼쪽에 있을 땐 부호 같대. 그럼 좌, 동. 동은 뭐가 같은 거야? A하고 B의 부호가 같다고. 좌, 동. 얘는 뭐라고 하냐? 우, 달을 이자 있죠? 한자 공부했잖아 너. 네. 달을 이자 몰라? 네. 어? 그걸 몰라? 나도 아는데. 좌동. 아, 쓸 줄 아냐는 게 아니라 그런 단어를 아냐고. 야 그거 알기는 안. 그래, 나도 쓸 줄은 몰라. 전 쓸 줄 알아요. 안 물어봤어. 자, 어떻게 저는 하면 이제 외우자.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을 때 따질 수 있는 기준이 자동 우위 같다가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좌이우동. 동하고 그럼 이는 맞는 기준이 거야. 뭐다? 부호가 누구 기준이 C는 안 나오죠 여기? C는 안 나와. A하고 B의 부호가 같다 다르다를 좌동 우위로 외우자. 그래서 그러면 B는 선생님, 자동 우위예요. 가운데 거는요. 얘는 그냥 별도로 외워. B가 0이면 그냥 Y축 그 우동. 자기 자신이만. 좌이. 자, 이때는 B가 0이다를 따로 외워. 무슨 핵심은 뭐냐면 좌동 우위가 중요해. 좌동 우위. 좌이우동. 자, 알겠죠? 좌동 우위가 중요하다. 좌이우동. 좌이우동. 자, 무슨 우동이야? 수학적인 사자성어니까 꼭 좌이. 외우세요. 알겠죠? 저런 단어 실제로 어디서 난 만들었어? 내가 만든 거야. 네,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도 얘기하실 거야 나 생각에.
자 그러면 저렇게 결론 얘기한다고 내가 자동이라고. 비슷하게 해. 그 자 그럼 결론은 내가 지금 이걸 왜 떠들었어? B의 역할을 알고 싶은 거지. B는 좌동 우위. 잘 봐라. 잘 들어라. B가 어쨌든 여기 껴있는데 사실 얘들아 A도 공식상 껴있긴 하죠. 근데 A는 축의 방정식에도 들어가지만 주된 메뉴는 그래프의 모양이야. 메뉴요. 그러면 B가 독자적으로 네. 갖고 있지는 않지만 B가 주로 역할을 감당하는 건 B가 0일 때 B의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축의 위치가 언제 바뀐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지. 저동 우위라고 결론이. 알겠어요? 그래서 아유. B의 주된 역할은 뭐냐면 축의 좌동 우위. 위치를 결정한다. 저동 우위를 생각하면 돼. 자 따라서 공이라고 외우면 안 돼. 자 B는 축의 위치를 결정한다. 우위. 생각을 하면 돼. 자 뭐를 기억해? 좌, 동, 우, 이를 꼭 기억을 합시다. 끝. 자 알겠죠? 그건 아니야. 이게 뭐 끝이야. 선생님 칠판 다 채우면 아 연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찐 떠들어. 아니 쌤이 다 채우면 다 끝이라며요. 채우면 몰라. 전 알아요. 뭐 연습하자. 자 보세요. 이거를 축의 위치만 한번 따져보자. 제일 네. 먼저 할 수 있는 건 직접 계산을 하면 돼. 자 표준형 바꾸는 것도 우위. 연습하자. 어떻게 했어? 상수항 앞에까지만 끊어요. 그 다음에 최고 차항에서 2로 묶어요.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6x 되고 절반의 제곱이 아까 했던 거 아니야? 뭐하고 빼. 아까 했던 거야. 맞아. 연습 다시 하는 거야. 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반으로 나누면 오를 짜겠다고?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얘를 완전 마이너스 5는 냅두고 쓰면 되죠. 완전 2에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8이고 마이너스 5까지 하니까 마이너스 23이 되는 거야. 축이 x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그림을 어떻게 그려져? y축보다 왼쪽인 지점에 x는 마이너스 3이 그려진다라고 정석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 근데 똑같아. 축만 빠르게 알고 싶으면 심지어 축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으면 x는 마이너스 2 a분의 b 대입해가지고 찾아도 되고 외우라고 하는 공식이죠. 근데 심지어 축을 찾으시오가 아니라 축의 위치만 알고 싶다. 그러면 예스는 좌동우위. 잘 봐. a랑 b랑 부호를 찾으세요. 같아요. 맞죠? 그러면 좌동우위니까 좌는 같고 우는 달라. 동이 좌우로 가도 같지? 나을 것 같은데. 그럼 부호가 같으니까 축이 어디 그려져야 돼? y축보다 왼쪽에 그려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동우위만 쓰게 되면 축이 대략적으로 왼쪽에 그려지는 것까지는 알 수 있다. 근데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해야 된다면 공식을 쓰던지 표준형으로 바꿔서 찾던지 해야 되는 거야. 공식을 선택지를 쓰면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겠죠? 알겠죠? 네. 알겠죠? 자 그렇게 판단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예. 자 알겠지? 야 하나 더 있어. 좌우이 진짜 이거 하고 싶을 거야. 좌우이 좌우이 그 영상 초점이 나갔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여기 잠깐 찍어봐. 실시하지 마. 자본 들어봐. 제가 자 그림이 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이 녀석이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랑 B의 부호는 자 달라요. ABC의 부호를 찾아보래. ABC의 부호 찾아보래. 잘 봐라. 첫 번째. 이 예제가 ABC의 역할 모르고는 대표적인 문제야. 물론 쉬운 거야. 잘 들어. 첫 번째. A의 역할이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그래프의 모양 결정. 근데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니까 A는 양수. 양수라는 거 판단할 수 있지. 두 번째. C는 Y 절편이었지. 예. Y축하고 양수 쪽에서 만난 거 보이니? 네. 그러니까 C도 양수. 양수야. 그 다음에 네. B의 역할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좌동 축의 우위. 위치라 그랬지. 저동 우위를 오른쪽이니까 기억하라고 했죠. 달리니까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축이 여기 있지. 그 생각. 축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우이잖아. 그러면 A하고 B의 부호가 다르다 그랬죠? 그럼 A가 양수니까 B는 음수다라고 판단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끝.